안녕하십니까.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가 물, 지구 표면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생존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들게 되면은 우리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 정복의 주치의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어떤 물을 마셔야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 우리 그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 거의 이제 한 98% 정도가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빙하나 이런 물들이 한 1% 정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쓰는 게 이 지구 전체 물의 한 1%밖에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물 중에서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수, 연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소프트 워터, 연수고, 경수는 하드 워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누질을 해서 세숫대야나 이런 데서 손을 씻어 보면은 오래까지 미끌미끌 거리면은 연수고요. 금방 뻣뻣해지고 비누물이 응어리가 되고 또 세면기 가해나 세숫대야 가해 그런 게 엉거 붙게 되고 그런 거는 경수지요. 근데 대개 이제 검사기로 TDS 테스트하기가 있는데 Total Dissolved Solid, 물속에 녹아있는 모든 미네랄 수치를 총칭한 건데 여기에 50ppm 미만은 연수고 60ppm 미만은 경수로서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용수에 대한 기준을 세 가지로 정했는데 첫째는 무기 미네랄이 없는 물, 두 번째는 세균이 없는 물, 세 번째는 유기 화학물질이 없는 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얻을 수 있는 물 중에 강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이제 샘물도 있고 여러 물들이 있는데 이런 물들로서 우리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그런 기준이 맞아야 돼요. 세균이 없어야 되고 물 속에 일반적으로 미네랄이 많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는 미네랄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유기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죠.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에서 어떤 영양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물은 6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양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 체온 조절을 하고 또 우리 몸의 화학 작용이라든지 또 탈수 방지 또 우리 몸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발전 작용, 또 우리 물이 없으면 세포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입니다. 물은 영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물속에 미네랄이 많으면 좋다 그러는데 물속의 미네랄은 무기질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이 대별에서 외막, 내막이 있는데 외막은 펄미어블 멤브레인, 그래서 투과막이고 내막은 세미 펄미어블 멤브레인, 그래서 반투과막이라고 그러는데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투과막은 통과하지만 반투과막은 통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나 흙속에 있는 미네랄은 식물이 그거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식물이 무기질을 빨아먹은 다음에 햇볕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이게 영양소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는 사람이 쇳가루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쇳가루를 계속 물에 타서 마시면 사람 죽죠. 그러나 식물이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철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유기철분이 되면 빈혈을 해결하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되는 영양소는 식물이 만들어요. 식물은 이제 영양소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은 식물에 의한 영양소를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빗물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물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증발해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오면서 대기를 정결케 하고 지표면을 깨끗해 하고 이렇게 자정작용이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나 이제 태평양 적도에서 수많은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순수한 물만 올라갑니다. 이게 증류된 물이죠. 이게 떨어지면서 사실 빗물을 TDS 테스터로 재보면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은 우리 몸에 많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찌꺼기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몸에 남겨놓고 나오면 병을 일으키는 물이 되고, 순수한 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찌꺼기를 씻어내가면 병을 치료하는 물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링거 주사 놓는 거잖아요. 링겔 주사가 증류수입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우리 0.9%의 염분을 맞춰서 링겔 주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오염되지 않는 빗물이 가장 깨끗하고요.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빗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축소해서 만든 게 증류수입니다. 또 RO 필터를 거친 물도 증류수처럼 좋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다 제거해 가는 기능을 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물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